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주춧돌을 놓은 울산공업지구가 지정된 지 어제자로 60년이 됐습니다. 국가 수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산업수도로 성장했지만 침체기를 걷고 있는 제조업 부흥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과제도 있습니다. 어제 울산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울산공업센터 지정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동현 기자입니다.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싣고 민족수건의 부기를 마련하자. 1962년 작은 어촌마을 허허벌판에서 울려 퍼진 선언. 그렇게 시작된 울산공업지구 개발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울산에는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단지와 자동차 공장, 조선소가 차례로 들어섰습니다. 60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기지는 국가산업단지 전체 수출액의 32%를 차지하는 최대 산업축으로 성장했습니다. 울산공업센터는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인 석유화, 자동차, 조선 등 중화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60년을 뒤로하고 울산은 다가올 6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 신산업 도시와 초광역 거점 도시 육성 등을 목표로 2040 비전을 세우고 울산공업지구 지정일인 1월 27일을 울산공업지구의 날로 정해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 근대화를 이끌어온 지난 60년의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새롭고 희망찬 미래 60년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다만 고난을 극복하고 영광의 시간을 보내온 울산에게 밝은 미래만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중심 산업인 제조업은 침체를 이어가고 있고 인구 유출은 전국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잇따른 중대재해로 제조업이 기피 산업으로 전락한 것도 울산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울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1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송철호시장이 어제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송 시장은 진단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진단검사 체계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병상 확보 등 치료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와 대상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시장은 역학조사 방식을 신속과 효율성 위주로 전환하고 3차 접종률도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시장의 담화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울산시의 대책과 또 시민 당부사 이번 설에도 가족과 시민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고향 방문과 만남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동과 접촉은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입니다. 꼭 방문해야 하는 경우라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3차 백신 접종 후에 소규모로 방문해 주시고 귀가 후에는 현재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울산시가 설 연휴 기간에 병의원과 약국 등의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등 비상진료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울산대학교 병원과 동강병원, 울산병원 등 7곳의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운영됩니다. 또 병의원 259곳과 약국 682곳이 권역별 일자별로 정상 운영됩니다. 의료 현황은 울산시청 홈페이지와 응급의료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가벼운 증상의 경우 편의점에서 상비 의약품을 구입할 것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의 연간 수출액이 743억 달러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4년 924억 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울산시와 한국무역협회 울산본부는 선박을 제외한 석유와 석유화학,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 울산의 주요 수출 품목들이 두 자릿수 증가를 보였습니다. 울산시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 지속에 따른 수요 증가와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으로 올해 연간 수출은 78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울산 주요 인사들의 새해 메시지를 전하는 희망 2022.
오늘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구자록 원장의 신년 인사를 들어봅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구자록입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2022년 이민년 올 한 해 가상융합경제라는 컨셉으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로 대변되는 가상융합경제는 XR 기술을 활용해서 초현실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울산은 제조업 도시입니다. 제조 산업에 있어서 가상융합 경제를 융합을 해서 울산의 차세대 이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개발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서 세계 최대 VR 품평장을 만든 현대자동차, 그리고 대중소 상생형 제조혁신 협력 사업을 기반으로 한 울산의 데이터 공유 사업, 그리고 국가 산단, 지하배관, 디지털 트윈 구축 사업 등을 필두로 해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올해 가상융합 경제인 디지털 메타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최근 특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진행 중에 있는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2에서는 울산을 대표하는 현대자동차에서 메타모빌리티라는 개념의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로보틱스의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의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인간이 한계를 극복하는 모든 사물의 이동성을 부여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울산정보산업진흥원도 이러한 세계적인 메타 플랫폼의 추세에 발맞추어서 올 한 해 메타버스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 율동 공공주택지구 내 가칭 울산 효문초등학교가 건립될 전망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율동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으로 늘어나게 될 학생들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울산 효문초를 신설해 줄 것을 교육부에 신청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율동 공공주택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울산 효문초는 율동 공공주택지구 북구 효문동 일원에 병설 유치원을 포함한 36개 학급으로 신설될 예정이며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신설 비용 중 상당 부분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동구청이 지역 관광지를 운행하는 자율주행 버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동구청은 어제 자율주행 버스 개발업체 3곳과 업무 협약을 맺고 동구 지역 관광지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셔틀버스로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는 개발이 완료되는 오는 8월 슬도 공영주차장과 대왕암공원, 일산해수욕장 등을 거치는 왕복 7.2km 구간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울산 지역 여야의 새 대결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은 문호를 넓혀 민주당의 집단 탈당 세력과 신규 세력을 흡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민주당은 각계각층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세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집단 탈당 사태가 지역 여야의 명절 전 세대결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울주군을 중심으로 100여 명이 탈당 후 국민의힘으로 입당한 데 이어 추가 탈당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 정권에 대한 실망과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호를 최대한 넓혀 당 지지 세력을 확장하기로 했고 명절 전 대목장을 돌며 시장 상인과 시민들의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많이 실망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들도 이제 새롭게 바꿔보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위기를 만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사 결과 실제 탈당자는 10여 명 안팎으로
전체 당원 수에 변동이 없다며 사퇴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분들의 정치적인 견해를 뚜렷이 밝히고 또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가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시장 장보기를 통해 명절 전 민심 잡기에 돌입했고 대선 승리를 위해 각계각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세력 결집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간호사 모임이 간호법 제정과 간호정책을 확실히 이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또 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 협의회도 혁신도시 발전과 친노동자 정권 수립을 위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각계각층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민생을 살피는 것으로 보답하여 드리겠습니다. 여야 간 첨예한 세력 대결은 명절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울산 지역 노동계의 전현직 간부 283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노동 공약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가 기존의 노동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이 후보가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정규직 대표의 참여 보장과 지역 밀착형 노동권익 지원센터 확대,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한 약속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울주군의회 의석의 절반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허은영 울주군 의원이 지난 26일 국민의힘의 입당 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군의회 의석 절반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허 의원은 지난해 울주군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선호 군수와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가 추경 예산안 본회의가 통과가 불발된 것에 대한 책임으로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당했습니다. 울주소방서의 김학진 소방위가 2021년 전국 영웅소방관에 선정됐습니다. 김 소방위는 26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동구 방어동 연포부두 화재와 울주군 언양 신불산 화재 등 여러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방치돼 있는 빈집을 주차장이나 주민 쉼터로 조성하는 빈집 정비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집 주인에겐 빈집 철거 비용과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관할구청에서는 주민 편의 제공과 함께 도심의 부족한 주차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중구 남해동 주택가에 조성된 주민 쉼터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빈집이 있던 곳이었는데 중구청의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주민 쉼터로 탈바꿈한 겁니다. 집주인 조영기 씨의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년여 동안 빈집 관리에 불편함이 있었기에 조 씨가 이 사업에 선뜻 응한 겁니다. 여기다 빈집 철거 비용과 재산세 전면 감면 혜택도 있었습니다. 집을 오랫동안 비워놔 놓으니까 아들이 와가지고 그 안에서 불도 피우고 술도 먹고 동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온갖 쓰레기를 갖다 버려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마침 구청에서 좋은 일에 쓰겠다고 연락이 왔어. 주민들도 불법 쓰레기 투기와 청소년 비행 장소인 빈집이 사라지고 주민 쉼터가 조성되자 반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보기도 좋고 그냥 좋죠. 진짜 공원으로 만들어니까 좋죠, 그죠? 태화동의 한 빈집은 주차 면수 14면의 임시 공영 주차장으로 조성됐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주민 편의 시설인 공영 주차장과 주민 쉼터로 조성된 곳은 모두 4곳. 중구청은 4년 동안 해당 시설을 운영하고 이후에는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운영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방치된 빈집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주민들에게 생활 편의와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중구청은 올해도 예산 8천만 원을 투입해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주차 공간과 주민 쉼터로 활용하는 사업은
도심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한 또 다른 해법이 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검찰이 정천석 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청장은 지난 2019년 7월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향후회 모임 소속 선거구민 9명에게 31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기로 한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B씨에게 벌금 15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실시된 남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해주면 활동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B씨는 이를 수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구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맞춰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선포했습니다. 이동건 북구청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구민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행정이 실천할 최우선 과제라며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청은 중대재해 담당 인력과 안전보건 관리자를 확충하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중대재해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주군은 오늘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울주군민상의 후보자를 접수합니다. 울주군민상은 지역개발과 교육, 문화체육, 효행, 사회봉사 등 4개 부문으로 후보자는 읍면장 또는 각 급의 기관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울주군민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합니다. 한편 울주군은 역대 울주군민상 수상자들을 기리는 공간인 명예전당을 오는 3월쯤 군청 1층 복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석유화학공단 등 유해가스 누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산업시설물 비중이 높은 울산의 안전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울산국가산단과 석유화학단지 인근에 유해 화학물질 복합 센서 32개를 설치하고 통합관제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시스템은 유해 화학물질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기준 초과 감지 시 긴급 대피 명령 등의 상황 전파도 가능해집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